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오늘 장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어, 그 일목균형표상, 뭐, 그 코스피 지수, 지표상, 이제 그 전환선 기점에서 살짝 올라와 주긴 했지만, 아직은 그 불안 요인이 많죠. 일단 당장 그 오늘 장 중에도 좀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약한 모습을, 오후에 보여줬고, 그 지수상으로도 21선에서 확실한 뭐 지지 여부와 뭐 지금 위치가 애매하다. 뭐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죠. 뭐 4일 하락하고 뭐 이틀 상승을 해줬다 정도가 되겠고, 오늘도 사실은 뭐 항상 똑같죠. 뭐 매매 동향에 오늘의 데이터는 대충 나왔다고 생각하고 똑같죠.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좀 이렇게 그 똑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확인하셨으면 똑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장이 시작할 때 개인 매수와 외인 매수와 개인 기관의 매도 이렇게 장이 시작됐고, 이때 이제 막 보합 정도였죠. 장이 보합 정도여서 그랬는데 분명히 또 9시 40분 기점 뭐 이때까지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하락장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락장을 예견할 수 있다. 근데 그 이게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보셔야 되는 게 시작의 기준이에요. 시작의 기준.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세인 날은 무조건 하락. 요건 아니고 시작을 했을 때 출발 기점이거든요. 출발 기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출발 기점에서 이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냐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매 동향을 보시다 보면 오후 때 요때죠. 이제 매도로 전환이 돼요. 오후 때 10시 40분 전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가 좀 오르고 장이 오르니까 매도로 전환이 되고, 매도로 전환되니까 기관이 다시 또 붙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장 후반에 또 다시 이제 매도 양이 많아지니까 뭐 2%막 이렇게까지 급등이 되다가 다시 장 막판에 보면 매수량이 다시 붙죠. 다시 천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대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마감하고 그 매도세가 짙었을 때 대비해서 그 2%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는 뭐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만 얘기고, 시장 자체로 봤을 때 그래요. 여기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3200포인트가 저는 고점이기 때문에 3200포인트가 넘어서서 상승을 바라보는 안전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돼서 3200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선들을 지지를 못 해주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방향성은 또 여러 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반등했다고 저한테 또 다른 동료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이틀 반등했는데 어떤 종목을 샀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했어요. 뭐 깊게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하고, 뭐 단기적으로 뭐 단기 종목 단타 종목을 제가 얘기 드리지는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좀 이틀 전에 거래해서 단기적으로 거래해서 수익을 냈다 이 정도는 얘기 안 드리고 그냥 딱히 산 게 없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안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장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내가 빠졌던 종목들도 이틀 올랐다고 올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물타기 할 구간도 아니고 요런 애매한 구간에서 뭐 어떤 지표적인 그 구간을 하고, 사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자, 오늘 요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매매 방식과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거기에 많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수익 위주로 하고 중장기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 거래나 단기적 그 종목을 들인 적도 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종목을 추천드릴 때 보면 코리아 서키트를 추천했다가 제가 해서 매도했다고는 얘기 드렸고, 뭐 이마트를 했다 매도했다 드렸고,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SKC도 말씀드렸는데 뭐 사신 분이 뭐 있고, 그래서 뭐 그랬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추천드리다가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4일 동안 헛소리 삑삑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이번 이틀 상승장에 뭔가 대단히 들인 종목은 없어요. 그냥 준비하자 보자 이렇게 관망 얘기를 들었고 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수익 위주의 거래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하루 이틀 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매수를 놓쳤네, 벌써 뭐 7% 8% 급등했네, 이런 식의 매매 관점을 하시면 사실 그 관점을 보시는 분 자체면 단기 투자자신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단타를 치고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이 채널의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단기적인 종목을 급등을 보려고 하면 급등주 패턴, 급등 아니면 뭐 어디 리딩방에서 주는 그런 종목을 하지 않으면 단기적 종목을 선별할 수도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중간한 금액에 타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속도 조절.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코인과 주식시장의 얘기를 드리면서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니까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려봐야 뭐 몇 프로 뭐 상승이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또 금방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또 그렇게 어중간할 때 추천하는 사람을 제가 물음표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어중간한 금액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며칠 좋았다가 좋았죠 해놓고 또 빠지면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아요. 그런 거래를 하면 그냥 진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혼자 그 종목을 발굴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리딩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면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또 인지하시면서 속도 조절에 페이스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 페이스대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최근에 그 최근이 아니죠, 한 달 됐나요? 한 달 거래는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고 이제 수학할 게 있으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수학의 얘기는 또 짚어드려야 되니까 추천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학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을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 좀 요건 뺄게요. 거래량하고 RSI는 필요합니다. 자, 언제 추천드렸냐면 한 요쯤 됐을까요? 요쯤 막 12만원 중반 뭐 이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분명 얘기 드렸죠. 넷마블 같은 경우는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좀 느리다. 그때 요때였으니까 이 구름대가 두꺼워서 이 구름대를 뚫고 나와서 좀 구름대 얇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넷마블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추천드렸고 사신 분이나 아니면은 보유 중이신 분은 분명 그 영상을 보셨을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자, 구름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구름대가 좀 얇아질 때 기다려야 되고 이미 바닥권 종목을 공략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죠. 만약에 12만원 중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아져서 악재가 생겨도 10만원, 11만원, 10만원은 안 깨질 거라고 얘기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11만원대가 오면 그때는 또 추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맥점이다. 근데 그때 당시 시장이 그렇게 꺾이는 기세가 아니었고 11만원대를 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그 11만원까지 장이 되게 뭐 좀 이렇게 좀 장이 되게 처지면서 고점, 삼성전자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면서 좀 빠지기 전 그때 그림 때 11만 8천원에 찍힙니다. 1월 19일이죠. 1월 19일날 11만 8천원을 심지어 4일 5일을 줘요. 제가 11만원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만원대가 오면 이때가 오히려 매수하기 좋다. 더 편향가 낮출 수 있고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데 이때 기회를 보시고 나서 진짜 어제 제가 황당했어요. 어제 지인분들 중에 제가 그렇게 이때 재미없으니까 뭐 얘기를 드려도 안 사시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넷마블 어떤? 이러고 제가 그랬죠. 아니,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11만원, 11만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와서 물어보시면 어제 금액이잖아요. 어제 금액. 이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뭐라 드렸냐면 넷마블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와서는 추가 상승률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11만원대라고 맥점을 봤을 때라고 얘기해서 이때 거래하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매도가도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언제라고 얘기 드렸냐? 15만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나 추세를 보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전 못 봤어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14만 7,500원을 찍고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14만 7,500원 찍고 흘렀다. 그래서 당장 매도를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15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때가 15만 원에서 제가 이때 좀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100일선을 지지해주고 계속 버텨준다면 여기서는 뭐 할 게 없지만 추세가 꺾이면 또 금방 꺾일 수도 있거든요. 장도 뭐 불확실하고. 그리고
15만 원부터는 비중 조절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분이라면, 이때 말씀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2만 원, 예를 들어 12만 원이라고 쳐도 한 10 몇 프로 되겠죠. 15% 이상은 될 거예요. 15%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달이 걸리지 않았는데 15%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훌륭한 거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한 달 만에 15%의 수익을 안정적이게 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사는 건, 저 이런 거 권하지 않으니까 추천 종목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런 맥점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하고 가져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점이 나오는 종목이 생기면 공유를 드리고, 하도 답답해서 장에 안 빠지고 내가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 맥점이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 드리죠. 맥점은 이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안 오니까 지금부터 모아가 보시죠. 근데 거기다 다 사시는 거래법을 하시니까 좀 거기에 되게 발언을 조심해야겠다. 종목 추천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맥점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자, RSI 이 보조 지표도 얘기 드려서 참고하시는 분 계실 건데, 자, 70 이상이면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넷마블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은 있는데 추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세와 그 시장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기 물량을 가져갈 거면 말 그대로 여기서 뭐 샀다고 하면 장기 물량 가져가면 말 그대로 이 슈팅이 나오고 좀 금액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분할로 이제 그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 할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게 그 넷마블 종목을 얘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왜 이게 20만 원까지 갈 수 없냐라는 요인도 말씀드렸어요. 한알령이 풀리고 재무제표가 그 엄청나게 기대치에 상승하지 않으면 넷마블은 당분간 20만 원이 다시 돌아다닐 수 있겠으나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정도까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도달을 했다는 거죠. 한 달 만에 20% 수익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또 되게 따분한 얘기인데, 1년을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온전한 수익을 보는 사람은 30%가 안 돼요. 20%도 안 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 중에 20%가 안 돼요, 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중간한 거래법과 어중간하게 해서 뭐 단기적 수익을 냈지만 또 단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게 누적 데이터가 됐을 때 1년 갔을 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다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래요. 저는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스킬과 정보를 공유드리자 해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주변 분들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심지어 직장 동료들도, 옆에 있는 분들도 수익권에서 보합권이다라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최근에 한 분이 생긴 정도예요. 근데 그 또한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의 투자를 호흡적인 것, 그 다음에 충분한 분할매수, 충분한 바닥권 뭐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런 설정의 주식 거래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더욱더. 그러니까 뭐 이틀 올랐는데 이틀 동안 뭘 못 사서 뭔가 조급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뭐 지금도 그냥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포스코 23만원, 26만원, 24만원대, 23만원이 맥점 얘기 다 드렸었고, 자, 그냥 지금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30만원 가니까 지금 뭐 아무 때나 사세요. 뭐 장기 그러니까 30만원 간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마트 20만원 갑니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지 않습니까? 자, 포스코가 30만원 가는데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많은 좋은 종목들도 뭐 재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시장 이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좋은 시점에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그 얘기를 반복을 드리면, 이마트 얘기를 드렸죠. 분명히 이마트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이마트 제가 분명히 3번이나 거래했다 말씀드렸고, 자, 오래 사지도 않았어요. 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다고요. 이때예요. 이때 15만원쯤 얘기 드리고, 15만 초반 얘기 드리고, 14만 8천 요때 물 담아서 다 샀다는 거예요. 요때 또 추가로 사고 해서 이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매집이. 요때. 그러니까 이마트가 괜찮은 성향性보일 것 같고, 뭐 한번 좀 이렇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
이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왔고 상승이 오는 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요때 뭐 이마트 20만 원 갑니다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좋은 시점에 사는 게 좋고 좋은 금액에 사는 게 좋은 건 맞아요. 그걸 저도 정확하게 뭐 다 깨고 있고 시장을 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계속 그 틈틈이 종목을 보고 자리를 보고 매수 금액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프존도 제가 얘기 드렸더니 뭐 그랬던 분 계신데 제가 분명 얘기 드렸죠. 골프존도 맥점은 63,000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당장 빠져주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매집을 해보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때가 요때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도 해요. 요때예요. 이때면 뭐 1월 중순쯤 됐을 것 같은데 중순 와가지고 이때 왔으면 저 같으면 이때 또 추가로 비중을 남았겠죠. 분명 분할 매수니까 이 종목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롯데 오히려 63,000원 맥점이 돼서 63,000원을 저는 두 배수 베팅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만약에 제 거래 방법대로 했다면 이때 두 배수 베팅했으면 지금 금액대가 제 평당 갈 거예요. 지금 제 금액대가. 근데 여기서 추세 이탈이 되고 안 좋다 그러면 약손실하고 나올 수도 있고 보합하고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하지만 여기서 일단 추세가 올라와 주면 내가 분할 매수와 그걸 잘했기 때문에 금방 내 평단가가 이렇게 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매도할 수 있는 건 내 자유고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길게 가지시라는 게 요런 얘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 그렇다. 근데 또 장을 얘기 드리는 게 이틀 거래 상승을 했지만 장을 또 얘기 드리는 게 저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명절 전주인데 명절 때 또 수급이 약할 수 있거든요. 수급이 약하고 또 주가가 명절 설날쯤에는 거의 주가들이 대부분 안 좋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하락을 염두에 두냐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하루 반짝 기술적 반등일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드렸는데 이틀 상승 이 반등하고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염두를 또 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고 명절 전이고 뭐 아직도 그 매매 동향의 수급이 세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니까 악재의 재료가 남아있고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이때 이틀 사가지고 뭐 조마조마 할 바에 아니면 이 대세 상승을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명절 전에 또 해가지고 이틀 수급 만에 해서 장난질해서 또 뺀다. 그러면 정말 나이스한 맥점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첨보도 지금 매수 자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분할 매수하기 괜찮아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첨보를 얘기 드리면 2차 전지고 주도주니까 잘 안 빠져준 것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금액대부터 분할 매수 괜찮아요. 전 다시 다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예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근데 얘기 드렸죠. 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흔들리면 더 좋은 기회도 줄 수 있다. 17만원 초반대 아니면 16만원 후반대도 줄 수 있다. 전 그걸 기다리고 보겠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담을 수 있으나 안 담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늦는다 해도 오히려 차라리 추세 전환이 되고 다시 상승을 도모할 때 들어가도 뭐가 나쁠까요? 그게 이때는 내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집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여기다 비중을 다 실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다 실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명절 전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정말 또 가슴 무너지는 겁니다. 몰빵 들어가는데 내가 이 첨보를 살라는 금액이 다 들어갔는데 빠진다 그러면 정말 가슴 쓰려요. 더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런 거래 하시지 마시자는 거니까 추세적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넷마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자 이거죠. 갖고 있던 종목들을 정리했을 때 자 내가 넷마블을 15% 20% 수익을 내고 팔았다 이거죠. 고르면 그 금액이 또 남잖아요. 그 금액으로 또 다른 그 종목의 맥점을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또 투자의 고민 다시 또 째려보면서 매수 관점을 보는 포인트 이런 걸 설정하시는 게 올바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권유드리고 그런 식의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 겪으셨을 거예요. 3% 4% 급등하니까 되게 급등한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근데 4일 동안 빠진 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빠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지면 가능한데 지금 또한 저는 오늘 그 거래 동향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제 오늘 제가 매매 동향 보면 충분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댓글도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매매 동향 보고 좋은 거래를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올라줬으니까
또 좋게 매도할 수 있는 금액도 어느 정도 뭐 5% 10% 수익 낸 종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동향 속에서 또 팔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어중간하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큰 상승을 노리다 역을 맞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매매 동향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서 보시고 좋은 포인트에 잡으셔서 단기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성을 권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엄쉬엄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단기적 대응하는 종목은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끌어 갈 수 없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가치 투자의 종목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템포를 가지시자. 여태까지 4일 동안 물린 내 종목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욕심을 내시고 비중 조절과 금액을 소비하실 필요가 없다. 여유를 가지시라. 충분히 더 좋은 기회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답답해서. 뭐 조선주나 이런 것도 답답하니까. 저도 뭐 사고 싶은데 째려보고 있는데 그랬죠. 왜냐면 뭐 자꾸 뭐 이제 종목을 또 좀 좋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도 앞섰던 것도 있고. 근데 자꾸 이제 너무 시장이 좀 세고 받쳐주는 게 세니까 정말 내가 본 맥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 있으니까 분할 조금씩 매집하자 했던 종목, 저도 그렇게 했던 종목 같이 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일장 또 보시자고요. 지금 어중간한 박스대 안에 껴있을 때 크게 단기적 대응은 항상 유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매 동향으로 봐가지고 오늘 장의 상승과 하락을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수급 체크에서 공부를 보셔서 아까 그 잘했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 보시는 건 권해드려요. 하지만 비중 조절 안 하시고 좀 크게 뭐 어떤 종목에 뭐 하다 들어가는 그 구간은 아니니까 항상 또 한번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좀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요즘 방송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항상 좀 이렇게 재무제표도 모두 보실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